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에서 오셨나요? 위험해요 그런 거랑. 아, 왜요? 사투리 쓸 수 네, 있죠. 그럼요. 그래요. 네. 하이트 하려고요? 네, 쌤입니다. 로우트 하려입니다. 포인트리스트 살롱 시간이었네요. 네. 저번 시간에 쌤의 맥주 이야기라는 소식도 있는데 코너 이름 정해 오셨어요? 쌤의 맥주 이야기. 맥주 이야기? 네. 아 너무 식상하다. 원래 고전이 고전이 또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놈의 쌤이 그놈이에요. 그분.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라거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 냈었는데 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타가셨어요? 타가셨습니다. 부코올님 감사합니다. 네, 부코올님 듣고 계시다면 인증해주세요. 드신 거. 네, 저희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혹시나 확인을 못하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어디로 보내요? 아니 뭐 여기로 POL 잉글리시 계정 저희 지메일 계정으로 네, 보내시면 아니면은 거기로 보내도 되잖아요. 카카오 페이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뭔가요? 네, 저번 시간에 그 문제의 정답이죠. 버드와이저라는 이제 맥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버드와이저. 네. 영어로 표현하면은 영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은 네. 그 버드가 그거잖아요. 친구요? 아니 그 BUD. BUD예요 이게. BUD 버드. 네, 뭐예요? 친구 말고 그 버드 말고 유머하신 거예요? 뭐예요? 버드는 그거예요. 그 나무에서 봄이 되면 솟아나오는 싹? 싹이라기보다는 그 나무 송이? 뭐라고 한글이 모르겠네. 네. 그 잎사귀 딱 튀어나오는 게 버드. 봉우리라고 해야 되나? 봉우리로 볼 수 있겠죠. 새싹 아닌가요? 그냥 새싹? 새싹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고 네. 버드는 나무에서 피는. 그것도 새싹이에요. 응? 뭐 그것도 새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국립국어원 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찾네요. 네, 어쨌든 네. 버드와이저. 네. 의미하자면 그냥 그런 뜻인데 와이저. 근데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체코에서 온 약간 독일어 계열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드바이저예요? 네, 원래 부드바이스예요. 부드바이스.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읽는 편이 버드와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버드와이저가 시작을 했는지 또 그거와 되게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되게 잘 짚어주셨네요. 생각이 났어요. 네. 진행하실까요? 네. 버드와이저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한국에는 버드와이저만 있죠? 오비와이저가 있죠. 그렇죠. 네. 사실 한국에 있는 버드와이저는 그 오비 맥주에서 꽤 오래됐어요. 네, 위탁 생산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버드와이저 중에서 굉장히 큰 캔이 하나 있어요. 740ml짜리 캔이 있는데 혹시 봤어요. 보셨죠? 네. 그거는 이제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거는 미국 직수입 제품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2017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한국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상 맛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봐도 뭐 이제 일부 이제 뭐 맥주 드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미국게 맛있지 않느냐라는 거 하시는데, 네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네, 한 미국산과 이제 오비산을 비교했을 때, 두 개를만 비교했을 때, 네네네. 그래도 미국산이 좀 낫지 않냐 했을 때, 뭐 사실상 맛의 차이는 거의 없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국에서 만든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맥주는 이제 보통 제조한 지 오래되면 될수록 좀 맛이 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산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신토불이죠. 이건 아닌데. 제 친구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대학교 때, MT를 가기 전에, 맥주 공장 견학을 하면은 그쪽 이제 회사에서 술을 대줘가지고. 저 알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오비 맥주, 하이트,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생맥주를 마셔보면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맥주도 맛있어요. 네네. 이제 만들자마자 만든 맥주를 마시면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드셔보셨나요? 전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나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려서 그 맛을 모를 때라 가지고 그냥 뭐 시원하고 신선한 느낌입니다. 어디에 가보셨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이트였던 것 같은데. 서울 근방에 있나요? 그랬을 거예요. 저희도 10년 전 얘기라. 네. 10년인가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네, 어쨌든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한국에서도 사실 해외 맥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맥주고요. 네, 왜 오늘은 그런 모드로 너무 관망의 모드신데요? 듣고 있어요? 네. 버드와이저 얘기 언제 나오나? 네. 뭐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사실 킹 오브 비어죠. 그래요? 맥주왕. 하이네켄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얘네라고 해야 돼. 버드와이저에서 직접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The King of Beer. 마케팅 용어구나. 네네네. 왜냐하면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인 일이에요, 미국에서.
약간 인구수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전 세계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카스나 뭐 하이트 뭐 그런 급으로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가격이 아마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그 해외 맥주는 보통 4캔에 10,000원이잖아요. 버드와이저는 6캔에 10,000원입니다. 네.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타이타닉이 생각나네요. 네? 타이타닉. 거기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러잖아요. 네. I am king of the world. 그 거기서 따온 거 아닐까요? king of the beer. 그냥 워낙 좀 클리셰적인 표현이라.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압도적인 판매량 1위고 2위는 어딜까요? 하이네켄. 아니에요. 2위는 밀러입니다. 밀러. 밀러가 있구나. 세 번째는 하이네켄. 아니에요. 콜스. 콜스도 네, 있구나. 콜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게 미국에서 시장 점유예요? 아니면 세계예요? 미국입니다. 일단 왜냐면 미국 맥주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팔리는 맥주는 사실 중국 맥주예요.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겠네. 네. 어쨌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버드와이저, 밀러, 쿠어스 세 개를 합쳐가지고 BMC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드와이저, 밀러, 네, 그리고 밀러의 M, 쿠어스의 C. 얼굴이 그림 같네요. 네. 쿠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미국 야구팀 중에 콜로라도 로키스라는 팀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덴버 지역에서 이제 연고를 하고 있는 팀인데 그 구장 이름이 쿠얼스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밍 스폰서를 한 거죠. 좋네. 네, 쿠얼스 필드는 굉장히 그 야구장이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그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우리나라도 뭐 오비가 맛이 없다, 뭐 카스가 별로다, 뭐 하이트도 별로다 그래도 뭐 크래프트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못 쫓아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흔히 회식 한번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맥주병.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드와이저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하이타이러님이 말씀하셨듯이 버드와이저를 이제 버드와이저는 원래 부드바이스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체코에 이제 부드바이스 부드바르라는 맥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벳 표기로는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코 방식으로 읽느냐 미국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드바이스냐 버드와이저냐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원래 풀네임은 부드바이스 부드바르거든요. 체코에서의 이름은. 엄청 기네요. 네, 그래서 체코가 의외로 맥주로 유명한가 보다. 네, 의외가 아니라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부드바르라고 지금부터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체코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체코를 들려서 옥토베스를 들렸다가 벨기에를 들려서 스페인도 맥주를 만드나? 스페인 있긴 한데 뭐 스페인 와인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남부 지역은 이제 와인, 포도로 만드는 술이 훨씬 더 갑시다. 네. 어쨌든 잘 갔다 와요. 부드바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원조라고 하는 부드바르는 이제 그 1780년대부터 이제 체코에서 생산을 했다고 해요. 이제 체코에 이제 약간 양대 산맥격의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은 어디예요? 필스너 우르켈. 네. 필스너도 있구나. 네네. 필스너와 이제 부드바르. 네, 그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드바르라는 맥주도 상당히 맛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부드바르도 사실 필스너 계열의 맥주입니다. 네, 필스너 계열의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에 아마 필스너 우르켈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아돌프 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계 미국 이민 1세대의 사람인데 누가 들어도 독일 이름이네. 네, 아돌프 그 뒤에 다른 이름 붙잖아요, 보통. 어쨌든 이 아돌프 부시라는 사람이 그 유럽에 있을 당시에 그 이제 부드바르 맥주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맥주를 마셔보고 감동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맥주가 있었다니. 그렇게 이력까지 있어요? 네, 그럼요. 약간 MSG 좀 친 건데. 어쨌든.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맥주를 내가 미국에서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몇 년도라고요, 여기? 그게 187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미국 이민 1세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이제 맥주를 팔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물론 이제 만드는 방식은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그 맥주가 맛있었으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맥주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 먹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건너가는데 무슨 라이센스를 샀거나 레시피를 사온 게 아니라 이름만 가짜예요 그러면? 약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뭐 이제 썰에 의하면은 약간 이건 야사 같은 얘기인데 뭐 이 아돌프 부시라는 사람이 체코의 수도사한테 뭐 맥주 제조법을 배웠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다소 근거가 없는 소리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그럴듯한 소리로는 이 아돌프 부시의 친구로부터 이제 그 제조법을 배워왔다. 뭐 그 정도 얘기까지는 있습니다. 친구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부드바르가 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편의점에도. 근데 마셔보아도 이제 확실히 그 필스너 우르켈의 맛에 가깝지 버드와이저의 맛과는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아돌프 부시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부시가 그 부시예요? 아니요, 달라요. 아, 오케이. 네, 철자가 다릅니다. 약간 독일 그런 철자예요. 그 보쉬라는 브랜드 있지 않나요? 네네. 네, 그거와 비슷한 철자입니다. SCH.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는 독주가 유행을 할 때라 가지고 심지어 뭐 80도의 위스키를 마셨다는 기록도 있고 해가지고 맥주는 뭐 기껏해야 눈이 멀겠는데 그 정도면. 그렇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타 먹어야죠 그런 건. 반응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뭐? 저기 롱 아일랜드. 이런 게 중요해요. 오디오가 비지 않아서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잘 안 팔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맥주는 굉장히 4, 5도로 약한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안 팔려서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앤하이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미국 살던 사람이고 이 가문에서 양조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맥주를 팔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앤하이저라는 사람이 부시를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이로 삼아요. 앤하이저 딸과 이제 부시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대형 양조장에서 양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드와이저라는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가 된 거는 그 앤하이저 양조장에서 만든 게 최초고요. 그게 1876년입니다. 오래됐네. 네,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체코에도 부드바르라는 맥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신기한 건 이 부드바르도 1870년대부터 이미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바르가 있고 이제 체코식 표현인 이제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부시가 만든 버드와이저가 또 사실 비슷한 유사 상표로 나온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이제 부시라는 사람이 좀 그쪽 사업적으로 머리가 빨랐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을 해버립니다. 미국에서? 네, 버드와이저라는 상표로 이제 그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부드바르가 당연히 먼저 만든 거고 원래 오리지널인데. 근데 그게 더 신기하다. 어떤 게요? 그때도 상표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그렇죠. 1800년대 후반인데. 76년인데도. 네, 그러니까 1878년에 2년 뒤에 상표권을 등록을 했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제 상표권 분쟁이 당연히 발생을 하잖아요. 갑자기 짝퉁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원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년 이상 동안 지금 상표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난 판결로는 2011년에 판결이 한 번 났어요.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여기선 체코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버드와이저가 이제 유럽으로도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버드와이저는 유럽에서는 버드와이저라는 풀네임을 못 쓰고 그냥 버드라고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버드라이트인가? 네, 부드바이스 혹은 부드바르. 그게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도 버드와이저라는 이름을 못 쓰고 거기서 부드바르라는 이름을 쓰고. 네, 다른 맥주네요. 네, 아예 다른 맥주예요. 맛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상표권 문쟁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명확히 결론이 내려진 건 없어요. 그냥 평생 싸우겠죠. 그렇죠. 100년 더 싸울 것 네. 같아요. 뭐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싸울 것 같아요. 이제 버드와이저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 유명해진 거에는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버드와이저는 스포츠 이벤트의 마케팅을 굉장히 좀 힘을 쏟았어요. 월드컵 공식 스폰서로도 들어가고요. 미국에서 슈퍼볼 유명하잖아요. 그 이제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 광고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우리도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볼에요? 아니 어딘가에. 어디 우리 프로그램? 어디 슈퍼볼에요?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어디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워낙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또 약간 이미지도 뭔가 그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 보면서 혹은 농구 보면서 기억나요? 왜 백남준 선생님이 네. 그 칠성사이다 광고를 작업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되게 찰나의 순간으로 사이다가 살짝 지나갔네요. 기억을 제대로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뭐 이제 프레임 사이에 사이다를 이렇게 정말 살짝 넣은 거예요. 진짜 네. 그 찰나의 순간에. 네네. 근데 그게 사람한테 끼친 영향이 대단했다라는 판결이 있었을 거예요. 판결이었나?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의식의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노출되는 게. 네. 그래서 광고에 쏟아 들어가는 돈이 무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렇죠. 친숙함을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디다 광고하고 싶어요? 원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광고하려면 컨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네. 어쨌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또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버드와이저 자체는 그 미국에서 이제 3대 기호식품으로 통한다고 해요. 뭘까요? 나머지 두 개는. 버드와이저? 밀러? 아니요. 코어스? 다른 기호식품. 아. 버드와이저와 두 번째는 코카콜라. 아. 마지막은 말보로. 아. 술, 담배, 콜라. 야. 이렇게 이제 3대 기호식품으로 세상을 죽이고 하더라고요.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세 개가 약간 미국식 브랜드의 성공적인 사례, 약간 그런 식으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지금 버드와이저는 이렇게 뭐 미국 회사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벨기에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버드와이저를. 그 벨기에 회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거기가 세계 1위 회사인데 인베브라는 회사예요. 인베브인데 어떤 맥주를 만드냐면 코로나, 스텔라, 호가든. 아니 코로나가 왜 거기서 나와요? 그쪽도 인수를 한 거죠. 아. 맥주계의 대형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이제 인베브라는 회사가 버드와이저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이름도 IB 인베브로 바꿔요. 그 IB에서 B가 버드와이저거든요. I는 뭐예요? I는 인터내셔널 아닐까요? 아니에요. 있었는데 버드와이저 하나 인수했다고 회사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드와이저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60개국에 수출이 된다고요. 근데 버드와이저는 왜 팔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자금난이 있었다던가, 뭐 이제 혹은 엑시트를 했다던가, 네, 그런 원인이 있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덩치를 키우면은 나중에 뭐 시장 점유에도 더 유리해지고, 그 마케팅 면에서도 유리해지니까. 부시 가문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네. 버드와이저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가 오바마 그 당시 이제 상원 의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미국의 브랜드가 신토부리 브랜드가 벨기에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뭐 그런 발언도 했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베브라는 회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인베브가 그래서 더욱 더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 이제 버드와이저를 먹으면서. 근데 2016년에 다시 한번 합병을 해요. 이 인베브라는 회사가. 누구랑요? 사브 밀러라는 회사인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밀러라이트 만드는 회사. 밀러 만드는 회사랑? 네. 밀러랑 그 필스너 우르켈 만드는 회사. 거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와 2위가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맥주계 뭐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그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 신기하다기보다는 뭐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맥주가 있지만 대부분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네. 이게 뭐 어디서 만들고 뭐 지역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고, 심지어 이 인베브는 오비 맥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사장이 누구지? 네, 어쨌든 되게 궁금하다. 네. 맥주에 대한 뭐랄까 맥주로 세계 재패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정말 맥주로 세계 재패를 했다는 게 맞죠.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야, 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의 아마 뭐 먹을 만한 데는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수합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비 맥주도 사실 인베브 거예요. 벨기에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 벨기에 회사가 있었네? 그래서 이제 그 호가든도 오비 맥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드와이저도 하는 거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벨기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드와이저의 제조 방식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맥주는 원래 물, 그리고 메가, 효모, 홉 네 가지로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이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 이제 보리가 비싸니까 쌀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쌀이나 뭐 옥수수를 첨가해서 만드는 거를 부가물 혹은 부산물 라거라고 지칭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버드와이저는 옥수수가 아니라 주로 쌀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쌀을 첨가를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시원한 맛을 낸다. 뭐 본인은 뭐 자기 회사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드와이저에서는 또 굉장히 특이한 공법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비치우드 에이징이라는 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비치우드가 무슨 뜻이죠? 비치우드요? 네. 해변 나무인가요? 너도밤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도밤나무. 그래서 그 이제 나도밤나무는. 네.
나도 밤나무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 드릴 때 그랬는데 너도 밤나무도 있고 나도 밤나무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밤나무는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 이제 그 숙성 과정에서 그 너도 밤나무 조각이 포함된 있어요. 제가 왜냐면 생물지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꽃말이 네. 나를 없인 여기지 마세요. 나도 밤나무가? 네. 너도 밤나무는?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그 너도 밤나무가 포함된 그 통 안에서 30일 동안 또 추가적으로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치우드 에이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시원한 맛을 강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네. 네. 인베브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중에. 네, 인베브라고 한번 AB 인베브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AB. 네. IB가 아니라 AB였네요. 죄송합니다. 그 AB가 왜 AB냐면은 그 엔하이저라는 사람의 양조장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엔하이저의 A입니다. 엔하이저 버드와이저였는데 그걸 이제 인베브가 인수를 하면서 AB 인베브. 그래도 이름이 살아남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크니까. 네. 엔하이저 부시 인베브래요. 아 그래요? 버드와이저 부시 네. 인베브예요. 네, 인베브. 인 아니고 인. 그러니까 인 말고 인. 인베브. 인. IN. 네. 인베브. 네. 인베브. INBEV 거예요 아마. 맞죠? INBEV. 인베브. 네. 오케이. 네, 뭐 앞서서 뭐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IB 인베브는 AB 인베브는 엔하이저 부시. 그러니까 둘 다 창립자죠.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간 겁니다. 뭐 사실 버드와이저는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치요? 네. 그리고 또 하나지 또 재밌는 건 사실은 미국에서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는 버드와이저가 아니라 버드라이트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버드라이트가 더 많이 밀러 라이트가 더 많이 팔릴 거고 코어스도. 그 이제 라이트의 의미는 좀 탄수화물을 덜 첨가해서 만든 맥주라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카스라이트. 맞죠. 네. 좀 맛은 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땐 좀 그 진한 맛이 떨어지긴 하는데 요즘 워낙 또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좀 열풍이 불다 보니까 맥주에서라도 조금 칼로리를 줄여보자. 그것도 있고 네. 이게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네. 그냥 물같이 들어가요.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밀러라이트니 뭐 버드라이트니 이런 걸 마시다 보면 네. 그냥 끊임없이 마시다가 이제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도수가 좀 낮고 네. 마시기 편하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취해 있는 거죠. 훅 가 있는 거죠.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라이트라는 표현이 맛이 가볍다는 의미도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다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좀 훅 가는 그게 있죠. 굉장히 많이 드셨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네. 밀러라이트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끝인가요? 끝이에요. 많은 걸 설명.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버드와이저가 인베브한테 먹혔다. 네, 좀 더 이제 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이제 버드와이저라는 브랜드는 체코의 부드와르에서 사실 따온 명칭이고 버드와이저가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지금도 계속 분쟁 중이고요. 그래서 버드와이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버드와이저라는 회사는 지금 벨기에의 인베브라는 회사에 지금 그 인수 합병이 돼가지고 오비가 충격적이다. 네, 그 인베브라는 회사에 그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 1위의 회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브밀러라는 그 회사도 인수 합병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맥주의 웬만한 것들은 다 그 회사에서 나온다고 게다가 생각하시면 코로나까지. 네, 코로나가 원래 멕시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뜨리에키스 뭐 이런 것도 스트레스에키스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좀 서브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온 거는 대표적인 브랜드만 좀 아실만한 브랜드만 찾아온 거고요. 누가 오비치업하면 그래도 되겠네요. 뭐 벨기에 나 벨기에 회사 다니는데. 그렇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고요. 스포츠 마케팅에 특히 특화된 회사고 제조 과정에서는 그 숙성 과정에서 너도 밤나무 조각을 활용하는 비치우드 에이징이라는 뭐 그 버드와이저만의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예요? 또 내요? 내요? 계속. 그 나가는 금액은 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정산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혼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제 방송이라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뭐 굳이 말씀하신다면 네, 뭐 문제 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회사인데요. 그 세계 1위 맥주 회사 벨기에 회사고요. 이제 뭐 버드와이저도 인수했고 오비라거의 오비 맥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또 사브밀러도 인수한 그 이름. 그냥 뭐 플레임도 상관없고요. 중간에 그 세 글자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쳐주셔야 돼요. 샘 씨도 헷갈렸어 처음에.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한글로 세 글자만
네, 해주실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달아주시면 이번에도 역시 편의점 상품권 5,000원 싸드리겠습니다. 세네. 네.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마트24 상품권을 싸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마트24의 맥주가 딴 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오. 네. 근데 못 사줘요? 근데 왜냐면 주변에 없을까봐. 그 댓글 왜냐면 많지 않잖아요. 문화상품권은 이마트24가 살 수 있잖아요. 응? 문화상품권? 뭐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그 카카오 기프티콘으로 보통 보내드리는데. 네. 그럼 이제 그 브랜드별로 이제 상품권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보통은 이제 이마트가 좀 적긴 하죠. 네, GS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마트가 싸요. 이마트24가 그 4캔 10,000원은 똑같지만 이게 4캔까지 부담스러울 때 한두 캔씩 사드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GS에서는 뭐 3,000원대 후반이거든요. 한 캔으로 사면은. 근데 이제 이마트에서 사면 다 2,000원대 후반이에요. 오. 네, 이거는 뭐 약간 지나가는 꿀팁입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한두 캔 사드실 일 있으시면은 이마트에서 지원받은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은 술을 권장하거나 네. 뭐 술을 이렇게 뭐 광고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왕 마시는 거 알고 마시자는 알고 재밌게 마셔보자. 그렇죠. 뭐 그런 취지죠. 네, 뭐 그래서 오늘 뭐 버드와이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필스너 우르케, 하이네켄, 네, 하이네켄도 나올 거지만 이제 오늘 뭐 하이네켄 되게 기다리시나 봐요. 하이네켄 잘 안 좋아하거든요. 어두원에는 하이네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하이네켄 별로예요.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잠시 뭐 부드바르라는 체코 브랜드가 언급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필스너 우르케 아까 사브밀러에서 만들고 있다는 지금은 거기는 안 먹혔어요? 그 회사에? 사브밀러? 아니요. 어떤? 뭐 필스너. 필스너 우르켈이 지금 사브밀러에서 만드는 회사고 그 사브밀러는 먹혔대요. 네, 먹혔습니다. 힘들게. 네. 맞네. 사브밀러한테 이미 먹혔구나. 네, 필스너 네, 우르켈이. 그렇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또 모 회사는 또 딴 데 먹힌 거고. 네, 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필스너는 이제 그 체코 지방에서 만드는 라거의 방식을 특별히 필스너라고 부르고요. 그 우르켈이라는 단어는 오리지널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리지널 필스너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좋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체코 쪽의 맥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그 정답 달아주시면은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맥주 한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하셔도 돼요. 그럼요. 네, 부콜님 다시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누구시죠? 하이 타일러였고요. 로우 타일러. 네, 쌤이었습니다. 네, 피오 포인트리스 살롱이라고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 구글에 검색해봤어요?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하세요. 네, 그래서 한번 검색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